이번 시간은 추론 문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부터 추론 문제에 관한 간략한 정의와 각 문제별로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추론 문제에 관한 정의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추론 문제란 본문 안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본문 안에 단서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단서를 기반으로 우리가 답을 찾아내는 게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각 문제별로 어느 위치에 답이 숨어져 있는지에 관해서 상세히 알려드릴 거고, 그걸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추론 문제인지를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문제 유형에 관해서 먼저 알아보고 문제별로 스킬을 하나씩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문제 유형을 보시면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What is not? 뒤에 뭐 suggested 이런 단어들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 suggest 하면 뭐뭐를 제안하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 뜻이 많이 쓰이지만요, 이렇게 퀘스천으로 문제가 나올 때는 제안하다 뜻이 아니라 뭐뭐를 암시하다, 자 이런 뜻이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what is suggested 이렇게 나오면 얘는 추론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inferred, 그 다음에 indicated, implied가 나오면 이 문제가 전부 다 추론 문제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각 문제에 맞는 그 문제풀이 스킬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첫 번째 문제로 좀 난이도가 높지 않은 요청 문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퀘스천을 보시면요, What should managers do? 매니저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자, 이렇게 조동사 should가 들어가면요, 자, 얘는 남한테 요청을 하는 구문이기 때문에 should가 나오면 얘는 요청 문제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매니저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들이 에러를 찾는다면, 여기 에러라는 뭐 키워드도 나와 있죠. 자, 그러면요, 요거를 생각을 하신 다음에 지금부터 요청 문제를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1분 안에 문제를 푸시고 저랑 같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메모 글이죠. 남한테 정보를 알리는 글이죠. 자, 그러면요, 첫 줄 한번 읽어볼게요. 미스터 톰슨인데요, 우리의 어카운턴트죠. 우리의 회계원이죠. 회계원인 미스터 톰슨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뒤에 나와 있죠. Who collects, 모으는 거죠. 뒤에 sales figures를 모으는 건데 figures 하면 뭐 인물, 숫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숫자로 보시면 되고요. sales figures라고 하면 영업 실적을 하고 보시면 돼요. 영업 실적을 모든 브랜치로부터 수집을 하는 건데 텍사스에 있는 모든 지사로부터 다 모으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has asked us, 우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To do the following 하면 다음과 같이 해달라는 거죠. In order to 뒤에 monthly report 하면요, 그러니까 월간 리포트를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한테 부탁을 한 거죠. 자, 그럼 중간은 좀 넘어가고요, 마지막을 읽어볼 텐데요. 자, 마지막에 if you find any errors가 나오는데요, 저 아까 우리가 봤던 error라는 키워드가 좀 보이죠. sales figures report에 관한 에러를 찾으시면요, 근데 뒤에 중요한 단서가 나오죠. 요청 문제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단서 please가 나와 있죠. 제발 뭐뭐 해주세요. 자, 이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없으시면 마지막에 이런 문구나 단서를 찾으신 다음에 여기만 읽어보셔도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Please let him know. 자, 그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그 사람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죠? 위에 나와 있는 미스터 톰슨 어카운턴트를 나타내는 거죠.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주는 건데 익스텐션이 나와 있는데 익스텐드는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익스텐션 하면 전화선을 늘려놨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10번은 이 사람의 내선 번호겠죠. 익스텐션 하면 내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한번 그럼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A를 읽어보시면요, 자, A는 drop by 나와 있죠. 이 뜻이 뭐냐면요, 얘는 방문하다, visit랑 똑같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head office 하면 본사죠. 본사에 방문해 주세요. 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contact 하면 아까 연락을 해달라 그랬죠. 아까 미스터 톰슨이 누구였었죠? 어카운턴트이기 때문에 답은 쉽게 풀리죠. 답은
퀘스천의 답은 B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이제 요거에 관한 이제 간략한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should라는 단어가요, 이제 퀘스천에 나오게 되면, 얘는 요청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다른 표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남한테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라고 부탁을 받았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요. be asked to. 자, 이런 표현이 나와도, 자, 얘도 요청 문제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어떤 표현이냐면 be advised to.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e instructed to. 이 세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세 표현이 나오면요. should까지 합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런 애들은 요청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런 애들이 답은 항상 어디 나와 있다는 거죠. 항상 문장 맨 마지막에 위치한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지금부터 요거에 관한 단서를 제가 좀 말씀을 해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봤던 제발 뭐뭐 해주세요. 자, please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뭐 해주겠습니까? could you. 자, 이런 것들 딱 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정말 평범하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 단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want하고 need인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너무나 흔하고 평범한 단어이기 때문에 항상 요거를 놓치고 못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게 상대방한테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이 단서를 놓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을 잘 읽어보시고 가끔씩 내가 원하는 거나 필요한 거는 글의 주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want하고 need는 항상 놓치지 말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다양함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제가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문제를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What is true? 무엇이 맞습니까? 자, 새로운 디렉터에 관한 맞는 게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요. 새로운 신임 디렉터에 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 그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좀 상세히 읽어 나가시면서 하나씩 비교를 해 나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게 다양함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다양함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자, 요거에 대한 제 힌트를 먼저 좀 드리면요. 다양함이라고 하면 자, 얘는 몇 개 이상이면 많다고 우리가 표현이 가능할까요? 자, 이거는 우선 두 개만 넘어가면 우리가 다양하고 많다는 표현으로 패러프레이징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두 개 이상을 지칭하는 어떤 정보들을 한번 모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까요? 본문을 보시면요, 우선 노티스라고 나와 있죠. 자, 노티스는 얘는 공지문이잖아요. 여러분 공지문은 우선 주제를 파악하시려면 남한테 알리는 이게 지문이기 때문에 제목하고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주제 파악이 되니까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해보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목 읽어보시면 LOB 나와 있죠. Love CEO의 Love이라는 회사의 CEO의 새로운 expansion plan 나와 있는데요. expansion 하면 얘는 사업 확장이죠. 사업 확장 계획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에 관한 세부사항을 첫 번째 줄에 시작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러브 코스메틱의 CEO 제임스 마이어는요, 주제 문구 주제 동사 여기 나와 있죠. 어나운스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오늘 그의 계획인데요. 해외 세일즈죠. 그러니까 해외 매출을요, 그 볼륨을 증가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 특별히 Far East Asia면 극동아시아 지역을 타겟으로 한 사업 확장 계획이죠. 사업 확장에 계획에 대해서 오늘 언급을 했는데 그의 첫 번째 priority 나와 있죠. priority는 뭐냐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his first 그의 첫 번째로 두는 우선순위는 같이 일을 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skilled 나와 있죠. skilled 하면 뜻이 뭐냐면 노련한 이런 뜻이에요. 노련하고 밑에 나와 있는 여기 experience라고 나와 있죠. 경험이 많은 이 두 개는 동의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두시면 돼요. 노련한 직원들과 같이 일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는 인터뷰를 한 거죠. 노련한 경험이 많은 sales director 여기 나오죠. sales director 여기서부터 잘 읽어볼게요. 콜비 김이라는 사람과
지난주에 면접을 봤는데 동의를 한 거죠. 그 남자를 임명하는 건데 새로운 세일즈 디렉터로 임명을 한 거죠. 극동아시아에.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이 사람에 관한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요, 읽어보기 전에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면, 보통 어떤 인물 소개에 관한 글이 나오면, 그 사람에 관한 많은 사항이 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사람의 경력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그 사람의 첫 번째 직장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이 추론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항상 표시를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콜비는요, 저기 제가 네모 쳐놨죠.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커리어를 존슨 컴퍼니에서 10년 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는 currently 나와 있죠. 자, 현재 어디서 일을 하고 있냐면요. 현재 직업은 뒤에 나와 있는 PG International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일했던 첫 번째 장소와 현재 직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두 개가 다르고요. 이름이 다르죠. 존슨과 PG 이 회사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콜비라는 사람은 최소한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요거는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퀘스천을 보시면요.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에 자, he is currently 그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럽 코스메틱에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현재 직업 문제를 물어보는 게 많이 나오는데 앞부분에 보시면 럽이란 회사에서 인터뷰를 보고 그 사람이 임명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마지막 부분을 볼게요. 자,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자,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죠? PG 인터내셔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He is planning to join 러브라는 회사예요. 그의 사직서가 수렴이 되면 곧바로 이제 조인할 거라는 계획이 이 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임명한 거는 그 러브라는 회사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아직까지 어디서 일하고 있는 거죠? 러브라는 회사가 아니라 PG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서 현재 일을 하고 아직 옮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A는 오답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 B를 볼게요. 그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relocate 하면 이사 가는 거죠. 극동아시아로 이사 가는 것. C를 보시면 그는 조인했습니다. PG 인터내셔널을 10년 전에 이거는 아까 10년 전은 자, 이런 말은 좀 PG 인터내셔널하고 좀 어울리지 않은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D를 보시면 그는 경험이 있습니다. multiple 하면 아까 두 개 이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뜻이기 때문에 multiple은 다양함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쓰이려면요. 그냥 기준은 두 개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회사와 지금 현재 회사 근무하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사람은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D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솔루션을 정리를 해드리면요. 우선 다양함의 기준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한 개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두 개 이상 찾으시면 두 개 이상 넘어가면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요게 어떻게 영어로 표현이 되냐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하나만 넘어가면 된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more than one 이 표현이 좀 많이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두 개가 넘어가면 첫 번째 more than one 이 표현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several 이 뜻은 몇몇의 이런 뜻이죠. 어쨌든 얘도 기준을 두 개를 잡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 나와 있는 multiple이 있는데 자, multiple은 뭐 다양한 많은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어쨌든 많다라는 것도 두 개 이상만 넘어가면요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 표현 두 개가 넘어가면 첫 번째 more than one, 두 번째는 several, 세 번째는 multiple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문제를 푼 것처럼 본문 안에 정말로 정직하게 답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 세 개 이상을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있는 반면에요 이런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단어 하나로요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위를 반복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그런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하나씩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 지문을 보시면요, 미스터 유는요, has also ordered 주문했습니다. 새로운 너브를 또한 주문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의 행위의 반복이 최소한 2번 이상 이루어졌다는 걸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면 여기 또한이라는 also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나오면 어쨌든 예전에 했던 행위를요 또다시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이 사람은 뒤에 나와 있는 이 저자의 책을 한 번 이상은 주문을 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답이 될 수 있냐면요. He ordered more than one book 해가지고요. 최소한 한 권 이상의 책을 주문했다는 걸 좀 유출하셔야 되고, 요거 대신에 쓸 수 있는 아까 several, multiple 이 단어들도 충분히 여기에 쓸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표현을 보시면요. award winning director 해가지고요. 상을 받은 적이 있는 유명한 감독인 존에요. latest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최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이걸 쓸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예전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영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latest가 나오면 예전에 이 사람이 비슷한 어떤 작업을 했다는 걸 좀 유출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면 이 단어 대신에 첫 번째 영화인 존의 first film,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요. 자, 요거를 다르게 좀 표현을 해보면 아까랑 비슷해요. 존은 최소한요, 한 개가 아닌 2개 이상의 영화를 만든 적이 있다고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John has made more than one movie,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several, multiple, more than one을 유추해낼 수 있는 그 표현들을요, 제가 짧게 정리를 더 해놨으니까요, 지금부터 이 짧은 표현들을 보고 좀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요, 그러니까 at any store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어떤 스토어의 상품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at any store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자, 이렇게 any가 나온다고 하면요. 최소한 그 가게가 몇 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2개 이상은 존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게에서라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any를 보시면요. 자, 얘는 얘가 나오면 뭐 several, multiple, more than one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each가 나오면요. 각각의 스토어마다 프로모션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each 스토어라고 하면 여기도 스토어가 몇 개 이상일 때 쓸 수 있는 거죠. 당연히 2개 이상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요. 요게 나와도 여러 개라는 걸 좀 속뜻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상품권을요. 단지 이 브랜치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요. only라는 단어가 나와도요. 여러 개 중에서 단지 이 브랜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only가 나와도 여러 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multiple, several, more than one을 포함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하나 제가 추가적으로 좀 알려드리면요. 예를 들면 가장 가까운 서비스 센터로 가세요. 예를 들면 가장 가까운 하면 nearest가 나와 있잖아요. 자, 이 표현이 나와도 어떤 그 속도를 갖고 있냐면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세요 하면 어쨌든 2개 이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several, multiple, more than one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금부터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1분 안에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읽기 전에요. 제가 솔루션부터 보고 거꾸로 한번 올라가서 본문을 좀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밑에 우선 솔루션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초면인지 구면인지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거에 관한 단서는 대부분 문장 앞부분에 위치를 한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요. 이 앞부분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초면인지 구면인지 요거를 잘 구별해 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쉬운 거부터 해가지고 쉬운 거 보여드리고요. 또 어려운 거 보여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면서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구면이 나오잖아요. 구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만난 적이 있다는 얘기죠. 뭐 as we discussed 하면요, 우리가 뭐 토론한 대로, 토론했으면 당연히 만나지 않았을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고 구면이라는 걸 좀 유출해 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요, 밑에 있는 예문 한번 읽어볼게요. I'm writing, 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regarding이 나와 있는데요. regarding 하면 about의 뜻이죠. 우리 미팅에 관련된 관해서 이제 쓰는 건데, 컨퍼런스에서 했던 거죠. 우리가 미팅을 했었고 뒤에 last week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초면일까요, 구면일까요? 우리는 구면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하면 구면일 때는 어떻게 보통 답으로 나오냐면요. 나는 당신과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paraphrasing 돼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과 얘기했습니다. spoke with you previously, 이런 표현들을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구면일 때 이런 답들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초면일 때 볼 텐데, 여기도 쉬워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워요. 한번 해설해 보면, 자, I would be grateful. 이제 grateful 하면 얘는 감사하는 이런 뜻이죠. 자, 나는 정말로 감사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미팅을 하는 거니까요. 첫 번째 미팅 first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자, 우리는 아직 안 만났어요. 안 만났기 때문에 아직 초면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그들은 have yet to 하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뜻이죠. 그들은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만났으니까 초면이겠죠. in person이 나와 있는데요. in person 하면 뜻이 뭐냐면 직접 이런 뜻이기 때문에요. 이 표현도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표현으로 문제가 초면, 구면으로 많이 나왔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지금은요, 좀 제가 어려운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인터뷰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전에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아티클 제목이 그냥 인터뷰예요. 자, 인터뷰라는 그 제목을 달고 나온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비슷하게 문제를 바꿔놨으니까요. 지금 요걸 한번 읽어보고 유출해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인디 인터뷰라고 나오죠. 그 인터뷰에서는요, 바이스 프레지던트는 indicated 말했습니다. 그들이 뭐 새로운 공장을 중국에 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인터뷰한 대상이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사장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부사장과요. 자, 여기 글을 쓴 리포터 있죠. 리포터는 초면일까요, 구면일까요? 자, 이게 문제에 나왔었거든요. 자, 이거는 제목이 뭘까요? 제목이 인터뷰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첫 줄에서도 뭐가 나와 있죠? 인터뷰에서 부사장이 indicated 말을 한 거죠. 누구한테 당연히 얘기했을까요? 이게 인터뷰이기 때문에 리포터가 부사장한테 인터뷰를 해야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 나와 있는 글의 주인공과 글을 쓴 작가, 즉 리포터는 반드시 구면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특별히 뭐 만났다는 얘기가 없어도 인터뷰란 말이 나오면 이 두 사람은 they spoke to each other. 자, 이런 식으로 만나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론이 돼서 여러분들이 답을 좀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나와 있는 초면하고 구면은 반드시 문장 앞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다시 본문으로 올라가서 제가 요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본문을 보시면요. 우선 제목에 인터뷰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뒤에 누구랑 인터뷰를 했냐면요. 케이든 맥클레인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럼 이 사람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바로 밑에 이 부분 있죠. 자, 여기서 작가를 한번 찾아볼게요. 글을 쓴 사람 리포터는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데런 티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케이든과 데런은 반드시 구면이어야 돼요. 자,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한번 그래 처음부터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뭐 답은 여러분들이 뭐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처음부터 한번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줄을 보시면요. 자, award winning actor, 그 상을 수상한 적이 있는 유명한 액터인 케이드 맥클레인이 서울에 방문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냐면요. publicize가 나와 있는데, publicize는 뜻이 뭐냐면 출판하다가 아니라 뭐뭐를 홍보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새로운 영화 럭키 조를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에 방문했고요. 그리고 자, show up 하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에 프리미어가 나와 있는데, 자, 이 단어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 뒤에요, 알파벳 E가 없다고 하면 얘는 그냥 뭐 최상의, 최고의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뒤에 이렇게 프리미어 뒤에 E가 붙잖아요. 이렇게 E가 붙으면 뜻이 뭐냐면, 얘는 시사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사회 아니면 처음 공연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초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제 시사회에 나타났고요. 그 영화는 그 소설에 기반을 둔 거죠. 제임스 첸에 의한 건데, 자, 그 소설은 뭐 2천만 부 이상이 전국적으로 팔렸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터뷰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 인터뷰에서 미스터 케이드는 말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누구한테 얘기를 한 거겠죠. 여기 나와 있는 데런 틸, 그 리포터한테 얘기를 했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A부터 보시면요. 그 저자는 예전에 그러니까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언급이 없고요.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데런과요. 케이드는 아까 프리미어 말씀드렸죠. 그 시사회에서 만난 적이 있으니까 인터뷰라고 글을 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B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대상자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대상자 문제라고 하면 좀 약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자, 그러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대상자 문제는 내가 글을 쓴 타겟을 찾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너에 관한 정보를, 그래서 이제 네가 누군지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1분 안에 문제를 풀어보세요. 예, 우선 퀘스천부터 읽어볼 텐데요. 자, 이 노티스가 intended for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intended 하면 의도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intended for가 나오면 얘는 대상자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본문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줄을 읽으시면 I'm very pleased가 나오는데요. pleased의 뜻이 뭐냐면 기쁜 이런 뜻이죠. 자, 얘는 이렇게 사람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면 글의 주제라고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죠. 뒤에 inform you죠. inform은 알리다. 자, 얘도 이 자체가 주제를 나타내는 동사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누구한테 알릴까요? 너한테 알리죠. 너한테 뭘 알리냐면 당신이 qualify for 하면 뭐뭐에 자격이 있다. 자, 이런 뜻이에요. 뭐에 자격이 있냐면요. 하와이로 다음 달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지금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정말로 기쁘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요. 우선 너에 관한 정보가 나오긴 했는데 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thanks to 모모 덕분에 당신의 dedication 나와 있죠. 당신의 헌신 덕분에 뭐에 관한 헌신이냐면 우리의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당신의 그 데디케이션 덕분에 우리의 고객들은 만족했습니다. 그 푸드인데요. 네가 만들었던 푸드에 대해서 만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제품 개발하는데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리사가 아닐까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요. 우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A 같은 경우는 뭐 regular customer 나와 있는데 얘는 뭐 단골이죠. 얘는 단골의 뜻이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쿡이 나와 있는데 쿡은 뭐냐면 요리사죠. 그러니까 who was dedicated 아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신제품, 새로운 디쉬, 음식을 개발하는 데 헌신했던 요리사. 그러니까 답은 뭘로 가면 되죠? B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상자 문제는 정말로 많이 나오는데 이거에 관한 답의 위치는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보통 앞부분에 한 95%가 나와요. 앞부분에 좀 많이 나오고요. 나머지 한 5%는 가끔씩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앞부분을 보시고 우리가 다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솔루션을 보시면 intended for가 나오면요. 문장 앞부분에 위치한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문장 앞부분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제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표현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남한테 알리다, inform, notify, remind,
그 다음에 초대하다, invite 같은 동사가 나오면 이 자체가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통 문 뒤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앞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알리고 누구를 초대하는 걸까요? 당신한테 알리고 당신을 초대하는 거기 때문에요. 유에 관한 정보는 대상자 문제랑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이 당신에 관한 대상자 문제는 앞부분 주제 문장을 포함하는 그 부분을 읽으시면서 찾아내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앞에를 잘 찾아보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문제 글의 출처 찾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1분 드릴 테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퀘스천을 읽어보시면 이 정보가 어디서 발견될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요. 자,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제가 어떤 뭐 축구 선수에 관한 기사를 쓰면요. 그 신문의 어떤 섹션에 나올까요? 스포츠 섹션에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이 어느 섹션이나 어느 부분에서 발견되는지 그거에 관한 문제를 묻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목을 읽어보시면 자, How to enjoy Denver,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우선 덴버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지역명이 나와 있죠. 그러면 지역명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좀 접근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장소 문제가 나오면요. 저 우선 세 가지로 이게 패러프레이징이 돼서 답이 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요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고 다시 본문으로 올라갈게요. 우선 여기 있는 그 글을 보시면요. those 하면 뭐뭐 하는 사람들이죠. reside는 거주하다 이런 뜻인데 우선 뒤에 이렇게 도시 이름이 나와 있죠. 퀸스타운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밑에는 프렌치 비스트로 나와 있죠. 뒤에 로톨로아에 있는 프랑스 음식점.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되냐면요. 첫 번째는 로컬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단어를 로컬로 바꿔가지고 첫 번째 거기에 사는 주민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local resident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해가지고 첫 번째 패러프레이징 될 수 있는 표현 로컬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얘도 똑같죠. 두 번째 얘는 뭐 하나의 사업체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거는 local business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까지 좀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local 이 단어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예를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글의 출처에 관한 제가 예문을 그러니까 똑같이 좀 만들어 왔는데 첫 번째 줄 읽어보시면 vacationers 해가지고요. 우선 그 관광객들이죠. 그러니까 휴가를 떠나서 오는 사람들이죠. 뒤에 산타모니카로 오는 사람들인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역 이름이 나왔을 때 반드시 잘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산타모니카 비치로 오는 그 여행객들은 다양한 활동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뭐 서핑하는 것처럼 이 콘테스트에 뭐 참석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즐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글의 출처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찾기가 힘들다고 하시면 산타모니카를 첫 번째 아까 로컬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처는 어떤 거를 답을 고르시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주 나왔어요. 그러니까 inner local 뉴스 섹션 해가지고요. 이렇게 로컬을 끼고 나와 있는 표현을 잡으시고 그 지역에 있는 뉴스를 뭐 홍보하는 쪽에 뭐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로컬이라는 단어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 나머지 두 개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로컬만큼은 아니지만요. 지역 이름이 나왔을 때 공동체가 커뮤니티잖아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와 그 다음 그 지역의 자 이런 식으로 regional 그 다음에 로컬까지 세 개 가지고요. 이렇게 세 가지로 패러프레이징 많이 되고 이걸 끼고 나오는 그 문항들이요 좀 답이 많이 됐다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좀 더 문제 푸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덴버를 즐기는 방법이잖아요. 첫 번째 줄을 읽어보시면 비지터들이요 덴버에 도착할 때 그들은 they are delighted 하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시너리 경치잖아요. 로키 마운틴의 경치를 봐서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저 여기 나와 있는 밑에 부분 세 번째까지 좀 읽어볼게요. I would like to 나와 있죠? 자, I would like to는 내가 원하는 거니까 얘는 글에 뭘 보시면 되죠? 글의 주제라고 보시고요. 나는 당신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좀 더 많이요. 어떻게 덴버를 즐길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주제겠죠. 자, 그러면요. 이 출처는 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답을 보시면 A는 in a shipment 하면 뭐 배송물이죠. 배송물, 뭐 물건 안에. 그 다음에 instruction manual 하면 설명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뭐 콜로라도 아니면 덴버에 있는 뭐 로컬 뉴스페이퍼에 대해서 그 안에서 이 홍보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답은 아까 배웠던 대로 로컬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정답은 C를 골라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선 제가 말씀드린 출처 찾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 마지막 문제인 등장인물의 신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문제를 풀기 전에 저랑 같이 퀘스천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Who most likely is Reed McLean 나와 있잖아요. 자, Reed McLean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 이름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요. 빨리 가서 이 사람의 이름을 찾으시고 이 사람이 누군지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독해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레터죠. 편지 서신류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메일과 달리 그 위에요. 그러니까 내용 위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 정보가 누구에 관한 정보인지부터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리드 맥클레인을 한번 찾아볼게요. 리드 맥클레인은 맨 꼭대기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에 관한 정보가 꼭대기에 나와 있겠죠. 자, 그러면요. 자, 이거를 이 사람을 찾기 전에요. 진짜 쉬운 거부터 한번 접근해 볼게요. 밑에 나와 있는 Dear Pamela는 페멀라에게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얘는 수신자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러면요. 항상 Dear 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그냥 묶으세요. 이 부분을 묶으시면 얘는 누구 정보가 되는 거죠. 항상 수신자에 관한 정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있잖아요. 이 수신자를 제외한 이 꼭대기에 있는 아니면 맨 밑에 있는 정보는요. 전부 다 발신자 정보라는 걸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특히 요 위에 나와 있는 이 발신자 정보 있잖아요. 발신자 정보 같은 경우는 가끔씩 안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Dear 위에 나와 있는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무조건 수신자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발신자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자, 이거를 지금 한번 인칭대명사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우선 수신자를 받는 사람이면 우리가 you로 바꿀 수가 있고요. 발신자는 나니까 I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리드 맥클레인은 I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레터에 나와 있는 I를 찾으시고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읽어보시면요. on behalf of가 나와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누구누구를 대표하여,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faculty members인데요. faculty 하면 교수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수진을 대표하여 이제 I가 나와 있죠. I'm writing. 자, 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한테 알려주는 건데 우리는 당신을 고용하는 건데요. 뒤에 adjunct faculty가 나와 있는데 자, 얘는 그냥 시간 강사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 강사로 제가 당신을 고용하고 싶은데 psychology department 하면 심리학과죠.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유추가 되시죠? 그럼 나는 누굴까요? 나는 심리학과 교수를 대표하는 대표 교수님이겠죠. 학장님이겠죠. 자,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너 페말라는 adjunct faculty 해가지고 우리가 고용하는 시간 강사고요. 자, 그러면요, 요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A 보시면 adjunct professor 하면 자, 얘는 아니죠. 이 사람은 아까 수신자 페말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A 보시면 university student 학생은 아니고 딘이 나와 있는데 딘은 뭐냐면요, 학장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심리학과 부서의 대표하는 학장님이기 때문에 정답은 C로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이제 지금부터 제가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신분 확인하는 문제는요, 첫 번째 고유명사를 찾아주셔야 돼요. 이 고유명사를 먼저 찾으시고요.
발신자, 수신자 위치를 파악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신자, 수신자의 위치와 정보를 파악하신 다음에 이것들을 아까 I나 뭐 you, 자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셔가지고요. 좀 더 찾기 쉽게 여러분들이 인칭 대명사를 바꿔주시는 게 좀 문제 풀기 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선 여기까지 제가 추론 문제 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추론 문제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